자, 세 번째 시간에는요, 좀 더 깊이 있게 영양학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당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 당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써가면서 할게요. 근데 이게 글자가 잘 써주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펜이 조금 이렇게 잘 써주면 좀 좋은데, 이렇게 당지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또 펜이 안 나와, 또. 펜이 요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당지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이 당지는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를 또 예쁘게 써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써준대. 자,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가장 값싼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값싼 에너지, 힘을 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원이 몇 킬로칼로리를 내주냐면 탄수화물은 4킬로칼로리를 내줘요. 그러니까 가장 값싼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값싼.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정는 단백질을 절약해줘요. 얘가 단백질 절약기.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막 못 쓰게 얘가 저장을 해주는 거야. 같이 상호작용을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절약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뒤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케톤증이라는 게 있어요. 케톤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케톤증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얘가, 이 당질이 케톤증이라는 걸 예방을 해줘요. 케톤증이라는 걸 예방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뇌. 그러니까 뇌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세포, 뇌 세포에 있어서 유일한 에너지원이 당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탄수화물이 당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전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꼴딱 센 거지. 그런데 내가 막상 시험을 보려고 왔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멍하고.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험 보기 전에 뇌가 멍해질 것 같으면 가서 포도주스 사와서 시험 보기 직전에 마시고 시험을 봐.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요. 생각이 나. 막 기억이 막 난다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얘가 뇌세포에 유일하게 자극을 주는 것 중에 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이제 시험 보거나 이러면 공부는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이라는 걸 좀 잘 보려고 저희가 가서 이제 가가지고 포도주스 100%짜리 있죠. 그거 가가지고 사서 마시고 시험을 봤으나 뭐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는 그냥 평소에 열심히 해라.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변비를 예방해줘요, 얘가. 변비 예방. 변비를 예방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섬유소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변비를 예방한다는 건 섬유소를 먹어야 한다는 건데 섬유소는 결국에는 뭐냐? 대장암을 예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결국에는 뭐야? 섬유소, 식이섬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혹시 그 무슨 뭐 김치에도 그런 것도 많고 하지만 혹시 동치미 아세요? 동치미? 겨울에 담아 먹는 무로 해서 담아 먹는 그 김치가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동치미를 굉장히 많이 담가서 많이 먹거든요. 그 국물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겨울에 먹으면 이제 사를 하면서 사이다 같으면서 시원하면서도 그냥 발효가 짜르르 잘 돼가지고 소화도 되게 잘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섬유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 때쯤 되면 저희가 김장을 또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서 뭐 어머님들이 아니면 할머니들이 동치미를 또 많이 담그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동치미를 담가서 먹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섬유소 같은 걸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예방이 돼요. 그래서 김치 싫어하시면 동치미 같은 거 담으셔서 그 매운 거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뭐 매운 거 없이 삼삼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동치미니까 그거 드셔서 변비 예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얘가 단맛을 제공해줘요. 단맛. 이거 또 이거 날라갔네. 단맛. 당연히 당질이니까 단맛이 나죠. 단맛. 단맛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당질에 대한 이 탄수화물에 대한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기능을 조금 아시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그 다음 걸 설명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당질에 보면 여기 원소의 조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한 개 있어요. 얘는 탄소가 한 개.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있냐면 수소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한 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1에 대해 비율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을 어떻게 쓰냐면 CH2 두 개니까 O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각자 하나씩의 수소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H2O라고 나타나는 거 보면 아, 얘 탄수화물이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탄수화물은 어떤 뭐 분자의 크기나 아니면 뭐 결합적인 형태, 그다음에 구조적인 특성, 막 이러는데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이 종류를 다뤄야 돼요. 그래야 탄소염이 뭔지를 알아.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는 한데 어렵기는 한데 제가 그래도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단당류라고 먼저 나오죠. 단당류. 단당류라는 게 나오는데 모든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은 다 단위로 되어 있어요.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단위면 단당류라고 해서 당이 한 개예요, 한 개. 단계 들어가는 게 한 개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한 개. 그러면 단당류가 두 개 붙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당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류가 하나 있으면 단당류. 당이 하나가 더 붙어서 두 개 있으면 이당류가 되겠죠. 그러면 당이 세 개 있으면 뭐라 하냐? 단당류가 세 개 이상이 있거나 그게 네 개, 다섯 개 쭉 가다가 10개 그 이내로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올리고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리고당 들어보셨죠? 프락토 올리고당 뭐 이런 거 올리고당 들어보셨잖아요. 그 올리고당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올리가. 근데 그게 당류가 꼬리가 지금 3개에서 10개까지 붙어 있다. 당류가. 그 다음에 10개의 당이 단당류가 10개 이상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단당류는 한 개인데 10개 이상이 됐다 그런 거야? 다당류라는 거죠.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당류. 요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단당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이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수분해라는 말이 있어요.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따만한 분자가 있어요. 커다란 물 분자같이 생긴 거가 있는데 그 커다란 분자가 물이 막 쫓아와가지고 얘를 땅 깨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땅 깨부셔가지고 얘를 막 다 잘라요. 그렇게 잘라서 분해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잘라지는 게 어떻게 됐어? 커다란 게 딱 깨뜨리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게 계속 다 알랭이가 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가수분해라고 얘기한다.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인데 얘를 더 이상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탄소라고 얘기를 해. 탄소. 탄소. 그래서 그 탄소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탄다. 그럼 네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야? 4탄다.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야? 5탄다.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 6탄다. 그럼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7탄당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자연적인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당류를 예를 든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육탄당이에요. 육탄당. 그러면 탄소에 있는 게 6개 있다는 거죠. 육탄당. 그 육탄당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포도당이에요. 그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단당류에 들어가 있는 종류가 육탄당으로 되어 있는 종류는 뭘까요?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만노스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를 또 하나씩 또 설명을 해서 보면 이 포도당 같은 거를 보면 가장 기본,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안에 내 몸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탄수화물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짜글짜글짜글 씹고 침이랑 해서 이게 녹여지고 잘라지고 막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되냐? 포도당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런데 얘가, 이 포도당이 이 탄수화물 대사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가 대장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포도당이 천연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 하면은 포도 아시죠? 포도. 지금 완전 포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포도가 한 20% 정도? 그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기타 뭐 과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포도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에는 거의 한 20% 정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에도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옥수수에도 포도당이 들어있고, 양파. 근데 양파도 지금 뭐 이렇게 묵은 양파가 있고 햇양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양파를 맛을 보면은 굉장히 양파가 이렇게 맵고 쓴 게 아니라 달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달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감자도요. 막 가을에 이제 감자 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막 익었어. 그게 폭삭 익느냐 말고 그냥 덜 연근 감자 있죠. 애기 감자 같은 거. 근데 그런 데는 상당한 많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얘가 이 굉장히 뭐야? 1등, 1등, 1등. 그래서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하는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포도당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 붙어 있냐면 간이나 근육에 얘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가 숨어 있어 얘가. 간이나 근육에 가서 숨어 있다라는 거죠. 포도당이 제일 대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당이라는 게 나오죠. 과당. 이제 과당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천연 당질 중 가장 단맛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포도당이랑 마찬가지로 얘가 뭐 어떤 뭐 채소나 아니면 뭐 과실에 뭐 이런 즙 과일의 즙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꿀에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꿀에 있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꿀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이거보다 맛이 더 강하죠. 굉장히 단맛이 나죠. 근데 이거에 대해 해당하는 게 과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연 당질 중에 천연 단맛 중에 가장 단맛이 강한 게 뭐예요? 과당이라는 거죠. 과당. 자, 그 다음에 갈럭토스가 나오죠. 얘는 희한하게 유일하게 뭐냐면 식품에 거의 없어요. 얘는 식품에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 그, 그 동물성 지방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젤라틴이라고 그러죠. 젤라틴 들어보셨죠? 젤라틴. 젤라틴. 이게, 이 젤라틴이 이게 왜 이렇게 동물성 기름 돼가지고 이렇게 판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물컹물컹 이렇게 굳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거를 뭉쳐줘서 이게 막 곤약이나 막 이런 거 있어요. 탱글탱글탱글탱글하게 아니면은 뭐 젤리 아니면 푸딩 막 이런 것처럼 해서 이거를 이제 동물성으로 하는 건 젤라틴으로 하는 거고 식물성으로 해서 이렇게 굳혀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천이에요. 한천. 한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래서 동물성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식물성으로 좀 쓰는 게 더 몸에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천에 갈락토스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으면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는 거죠. 다 나와, 밑으로. 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었을 때 막 지방이랑 탄수화물 이런 게 쫙쫙 빨아들면서 막 내 몸을 막 살을 찌우게 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정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만노스나 뭐 리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에서 만노스보다는 뭐 리보스가 더 많이 쓰죠. 여기 당지질이나 단단물질 구성 성분이 되는 만노스 뭐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요 중에 하나가 안 나온 게 뭐냐면 리보스예요. 리보스. 근데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조미료에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조미료. 그러니까 단맛을 내준 거야. 감칠맛 내면서 조미료를 많이 들어갔는데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 그러니까 조미료가 이게 아시죠? 핵산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거, 뭐 다시다, 뭐 미원 이런 거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리보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단당류의 종류를 보면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갈락토스, 만노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리보스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요 많이 안 나가고 천천히 몇 개 부분만 조금 나가면서 이해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거를 뭐 타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너무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요거 드럼필 요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당류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이당류. 이당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당류는 뭐예요? 당이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단당류가 단당류 하나 또 하나 단당류. 그러니까 당이 두 개니까 뭐예요? 이당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당류. 자, 이당류의 종류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써 있죠? 근데 서당. 근데 당이 두 개가 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당당류 하나, 또 단당류 하나. 근데 그 종류가 틀려. 자당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가 결합이 됐냐면 포도당하고 과당이 두 개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단당류에 여기서 보면 제가 요렇게 설명할 때 단당류에 보면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이름이 바뀌었어. 그 이름이 뭐냐?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서당. 여기 서당. 자, 그 다음에 이게 나갈 때마다 펜이 바뀌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당. 그런데 이 서당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사탕수수에 많이 있어요. 사탕수수 아시죠? 사탕수수에 서당이 자당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탕수수. 그러니까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결합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야? 과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과일. 과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단 거가 단 거랑 만났으니 얼마나 달겠어요. 그쵸? 더 달겠죠.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나 뭐 사탕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당이 많이 존재하는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다니까 어떻게 해? 충치죠, 충치. 충치. 그러거나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온다는 거예요, 비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당 저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먹고 이제 이빨 치카치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단 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엄마들이 뭐 이런 거 단 거 먹었으니 이빨 닦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당끼리 결합이 돼서 만난 거를 먹었을 때는 이 당이 많기 때문에 충치나 비만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가당이죠. 메가당. 네, 메가당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포도당이랑 포도당이랑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포도당 과당이 붙어 있는 건 자당인데 메가당은 포도당에 포도당이 또 붙었어. 그러니까 두 개가 포도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이 된 건데 천연식품에는 그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고 얘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곡류에 있어요. 곡류. 곡류. 곡류에 있다는 거. 근데 이 곡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어, 음, 곡류가 싹이 나가지고 할 때, 발화될 때, 그때 제일 많이 메가당이 나와요. 메가당이. 그래서 곡류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냐? 메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당.
유당을 여기다 놓으면 동물성인 유지에만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서 젖당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젖당. 근데 얘가 뭐가 붙어 있냐면요. 여기 나온 거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같이 붙여진 거예요. 갈락토스가. 우리 단당류에 갈락토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붙어서 유당, 젖당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젖당이 돼. 그런데 유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즙. 결국엔 뭐예요? 엄마 젖이라는 거죠. 그쵸? 엄마 젖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한테도 있어요. 모유의 유당이 한 6%에서 한 7%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모유의 6%니까, 애기들이 이걸 먹었을 때 굉장히 이제 되게 잘 먹기도 하는데, 그 안에 성분 검사를 해보면, 단맛에 있는 당질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모유에 한 6, 7% 있다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뭐 결혼은 물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학생은 뭐 안 하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제 모유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유가 생성이 됐을 때 엄마들이 첫 아기한테 먹였을 때가 초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초유는 꼭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유에 가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가장 강력한 엄마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균. 그러니까 아이가 내성적으로 좋은 균을 많이 먹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이 나왔을 때 아이에게 꼭 초유를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좋은 균들.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아기가 먹었을 때 그 균이 몸속에 심어지는 거야, 장에. 좋은 균이. 그러니까 초유는 꼭 먹이셨으면 좋겠고, 보통의 엄마들이 모유 많이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유 많이 먹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어머니들 뭐 다이어트 하셔서 뭐 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요즘은 그거 안 먹이시고 분유를 먹여서 분유에 좋은 초유로를 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정말 자연적으로 생산을 해서 아이에게 주는 초유에 나오는 그 균은 그만큼 값어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꼭 그 모유에 해당하는 수유는 꼭 적극 권장을 한다. 그래서 모유는 꼭 가장 먹이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당이 모유에는 한 6%, 6에서 7%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에도 이 젖당이 있어요. 우유에도 이 젖당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한 4.5에서 한 5%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맛이 약하죠. 그런데 우유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단맛을 느끼시면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단맛에 대한 그러니까 우유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유가 단지 안 단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종류가 있잖아요. 뭐 서울우유도 있고 뭐 연세우유도 있고 건국우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우유인데 우유가 다 그 맛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 드시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유는 좀 어떻고 이 우유는 좀 더 단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뭘 실제로 나왔을 때의 그 젖소가 진짜 막 그 뭐 소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어떤 젖소는 짰는데 되게 단맛을 많이를 뿜는 그 소가 있을 거고 아닌 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린 건데 이 우유에서 나오는 그래도 단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단맛에 비해서 가장 얘가 약하다라는 거야. 유당이 제일 약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다른 말로도 이제 젖당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젖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단당류 다음에 이당류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 어떻게 나냐면 단당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당류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탄수화물에 대한 거를 뭐 일단 단당류, 이당류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중에 우리가 여기 뭐 캐러멜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질에 대한 뭐 식이섬유에 대한 부분 뭐 식혜와 뭐 차이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뒤에 가서 얘기하다가 보면 또 나와요. 그럼 또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걸 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혜차 이것도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당질에 분유한 거.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올리고당을 해야 돼요. 올리고당. 근데 이게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긴데 다음번에 잘라서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다른 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까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단당 이게 한번 끊으면 이게 끊어지면 좀 재미없으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설탕이 캐러멜화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캐러멜라이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탕을 막 뜨거운 물에 놓고 막 가열하면 연한 갈색점 되다가 점점 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하게 되는 거를 갈색으로 변하면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를 갖다가 갈색으로 녹여진 상태에서 딱 판에 놓고 열을 딱 뜨겁게 있는 상태에서 식히면 걔가 굳죠. 근데 굳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구수한 향하고 맛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식품 공정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얘가 캐러멜화가 되어지만 냄새나 맛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끌림을 갖는다는 거죠. 맛있는 맛이 나. 그런데 얘를 더 진하게 갈색으로 나와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막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다라는 건 뭐야? 단맛이 없어지고 뭐야? 쓴맛이 더 생긴다라는 거야. 쓴맛이 더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쓴맛을 하다가 못해 결국에는 뭐냐? 신맛까지 생긴다라는 거야. 신맛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 달고나 맛있죠? 달고나. 달고나를 집에서 해 먹다가 그 국자를 하도 많이 태워 먹어가지고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게 이 달고나잖아요. 근데 이 달고나가 이게 계속 설탕을 녹여서 갈색으로 구수한 맛이 나면서 냄새가 엄청 좋아지면서 얘를 굳혀가지고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죠. 그래서 이거 달고나가 한참 뭐 오징어 게임에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막 별 모양 있고, 막 동그라미 모양 있고, 네모 모양이고. 그게 캐러멜화예요. 그게 그냥 반응이 캐러멜화 반응이 된다는 게 뭐야? 당을 가열하면 연한 갈색에서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타게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카라멜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당질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당질에서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또 당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혜예요, 식혜. 여러분 식혜 되게 좋아하시죠? 식혜도 이거, 식혜. 요게 뭐냐면 엿기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엿기름이 뭐냐면 곡물이에요, 곡물. 곡류에서 발화를 해서 나오는 걸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물을 넣고 계속 짜면서 삭히는 거예요, 걔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은 엿기름을 삭힌다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엿기름에 물을 갖다가 계속 물을 60도나 70도 정도 상태에서 네다섯 시간에서 그 얘를 막 우려가지고 그 물을 뺀 거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보온밥통에 한 온도를 올리면 안 돼. 한 60도나 70도 정도 그 상태로 만들어서 네다섯 시간에서 그 유지를 시키면서 밥알이 동동동동 뜰 때까지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밥이 단맛이 당분 성분으로 인해서 계속 그래서 부드럽게 그래서 그 부드럽게 대해서 오랫동안 맛을 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삭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밥알 동동동 뜨면서 먹으면 단맛이 쫙 올라오면서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먹으면 또 당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만 또 먹으면 또 살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얘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식혜와 이 식혜가 있죠. 똑같이 식혜라고 있거든요. 얘는 여이예요, 해가. 여이. 근데 얘는 식혜가 아이죠. 얘는 뭐냐면 생선이에요, 생선. 생선하고 소금하고 밥하고 얘를 갖다가 김치 묵혀서 발효시키듯이 묵혀요. 그러면 얘를 얘네들이 균이 생성이 되면서 소금이나 쌀밥이 막 섞여. 그러면 숙성돼. 그러면서 쌀의 전분이 막 분해되면서 거기서 균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글자가 잘못됐어요. 식혜가 맞아요. 식혜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선에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먹어보면 굉장히 뭐랄까, 시큼한 맛? 그리고
감칠맛?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가자미 식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미 식혜 뭐 이런 거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얘를 이제 생선을 이렇게 이거를 말이 그대로 숙성을 시킨다고 얘기하지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삭히는 게 썩는 거랑 똑같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냄새에 의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 각 나라마다 있지 않을까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김치를 숙성을 시킬 때 뭐 첫 번에 김치 막 담가서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는데 오래 놔두게 되면 유산균이 나와서 김치가 막 익잖아요. 그러면서 새콤하면서도 막 시원하면서도 막 입에 군침 도시 맛있게 익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밥도 섞고 쌀도 섞고 아니 밥도 섞고 소금도 섞어 그러니까 생선까지 같이 섞여서 얘를 계속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야. 시간을 놔두고 오랫동안. 그럼 얘가 이제 균이 막 생기면서 얘가 잘라지고 부드럽게 쪼개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맛이 변한다라는 거죠. 뭘 변하냐? 감칠맛으로 변해, 감칠맛. 감칠맛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질에 보면은 이런 식혜와 이런 식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질의 분류는 일단 2당류까지 먼저 보시고, 다음 2주차에 넘어가서는, 3탄당. 그러니까 3탄당부터 시작하는 올리고당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